내부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얘가 묘가 설치될 때 내부에서 인식할 수 있으면 분명히 그 인정이 된다고. 근데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게 평장이라는 게 이렇게. 묘 자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험에서 또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정의 사건은 두 개라고. 현행법상 366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저당권의 경우 성립되는 법정의 사건하고, 민법이 이제 규정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자는 간섭법상 법정의 사건, 이게 더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실무에서도 이게 워낙에 중요해. 나중에 이제 경매 등을 할 때, 물론 중개볼 때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개를 모르면은 경매할 때 엄청 애를 먹어요. 그 대신 이제 뭘 살펴봐야 되느냐. 아까 300조 법정의 사건 이렇게 가르쳐서 원리는 똑같다. 이거든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어떤 사정에서 양자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다. 그러면 철거하면 안 되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 지상권 인정해 주자. 둘이 계약 체결한 바가 없지만 이게 스토리요. 그러면 이걸 구별할 때요. 아까 이런 말을 했어. 어떤 분은 이거 5분 가르치면 금방 깨우치는데 어떤 분은 5년 가르쳐도 깨우치지 못한다고. 그 엉망으로 공부하니까 그래요.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을 잘 보라는 거야. 306조는 뭐 때문에 달라졌냐? 저당권 실행 결과.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케이스. 여기 요거는 딱 이렇게 못질이 돼 있다고. 이제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이런 거야.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관습법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이런 거라 말이야. 지금 또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갑소 이렇게. 그런데 이게 별개 독립부동산이니까 얘는 요것만을 팔 수도 있고 토지만을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지를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만을 내가 사업상 돈이 필요해서 땅은 팔되 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건물은 그대로 놔뒀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건물을 철거나 특약을 맺지 않고 토지만을 매매를 했다. 그럼 매매 결과 토지는 을에게, 건물은 갑에게, 소유자가 달라졌죠. 건물이 나무 토지에 쓰니까 얘가 철거 청구를 해야 되지만 이 경우는 건물을 철거나 특약을 맺지를 아니하고 팔았기 때문에 철거하면 안 된다고. 이 말은 무슨 의미냐고는 아까 간섭법상의 법정상권에서 분묘리 있잖아 특약을 맺지 않고 그 판례가 있었죠. 그거하고 동일한 논리야. 법은 똑같아. 알기만 하면. 철거한 특약을 맺지를 않았으니까 이 건물이 서 있는 요 부분은 토지는 종전처럼 건물 소유자가 계속 사용이 좋다 이런 묵시적 합의하에 토지를 지금 사고 팔았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 합의를 존중해주자 해서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 사이에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재산권 설정을 체결한 적 없고 이 앞으로 토지 위에 재산권 등기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달라지기만 하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재산권을 자동 취득. 그럼 토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매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철거 청구는 뭐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관습법이에요.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토리는 똑같고 요거는 저당권 실행결 소유자가 달랐고 요거는 뭐 때문에 소유자가 달랐어?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랐다. 나머지 똑같으며 그런 걸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딱 염두 두고 거기 보면 의회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다 있고 이게 성립 요건이나 효력은 민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 등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일단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되어 그러다가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진다. 이게 스토리라고 말이야. 따라서 언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가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동그라미 1번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만 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토지 건물이 동일인일 필요 없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사례 같으면 토지 매각 당시에 동일인 소유만 하면 돼요. 옛날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고 매매 계약체를 당시 처분 당시 기준으로. 그다음 거기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제껴도 되고 밑에 이제 판례에서 강제경매 1, 2, 3 나는데 이건 이따 버려놓고 최근 판례로서 지금 3년 전부터 우리 시험에 나오셨는데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가 또 변경되기 이따 살펴보고 뒤에 넘기세요.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아까 예를 들어줬는데 요거는 이제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간섭법에서 인정이 되다 보니까 꼭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매매인 경우 안에서만 간섭법상의 법상에서 인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것처럼 증여를 통해서 똑같이 건물 내가 갖고 토지만을 증여했다. 증여 결과 소유자가 달했다. 그 다음에 강제 경매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 강제 경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것도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간섭법상의 법정사건에 민법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매매 등을 비롯해서 이때 이제
그 밑에 보면 공유에 관련된 것이 여러 개 판단하는 동그라미 1번은 공유대지 분할한 경우,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4, 5번은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5번은 지분 가문에서 동원해서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는 이 공유에 관한 판례가 몇 번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판례가 있다 보니까 별로 출제가 안 돼요. 따라 시간이 넉넉한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겠지만 지금은 별로 안 나오니까 무시해버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원래 동일인의 소유권에서 온인물이었다. 이 판례는 뭘 물어보냐면 일단 이게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이렇게. 그러면 동일인 소유가 되려면 부동산이니까 동일인 명의로 등기가 돼야 돼 이렇게. 그래 동일인 소유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원래는 이 갑 앞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 명의로 등기가 돼서 토지도 건물도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녀석이 뭔 짓거리를 했느냐. 실제로는 토지가 자기 거가 아닌데 자기 앞으로 온인무효 등기를 딱 해놓은 거 이렇게. 그러면 원래들 보면은 건물하고 토지가 예간서는 동일인물로 등기돼 있죠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토지에 대한 등기가 온인물로 밝혀져서 이 토지가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말이야. 요 등기가 마수되니까. 그러면 외관상 동일인 소유였다가 이게 온인무효 밝혀서 원래 소유 넘어가니까 소유자가 달라졌잖아. 이런 경우도 관습법상 법상에서 얘한테 인정이 되는가 그 얘기인데 이런 거는 인정될 일이 없다는 거. 왜 그러느냐? 원래 간섭법상 법상 인정이 되려면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가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요거는 동일인 명의로 등기는 돼 있지만 하나의 등기가 온인무효니까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잖아요. 그 이야기야. 따라 이런 경우는 간섭법상 법상에서 인정될 일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시 앞에를 돌려보세요. 앞에로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두 번째 줄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미등기 건물이나 뭐가 건물이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 들어갔죠? 잤나요? 앞에 동그라미 1번에 앞에 이제 동그라미 1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뒷구절 미등기 건물 나와 있죠?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법정에서 인정이 된다 그 이야기죠. 무방하다 그 말은. 그런데 뒤에 넘기세요. 중간에 색칠한 판례 봐. 여기 또 미등기 건물이라는 판례가 또 나와 있는데 요즘에 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판례가 엄청나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는 거. 얘는 지금 아무렇게나 똥싸듣게 써놔버렸는데 이래갖고는 문제 못 풀어요. 미등기 건물의 경우도 간섭법상의 법정에 성립한다. 앞쪽에 판례. 근데 여기 색칠한 부분 뒷페이지에 요거는 또 간섭법상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판례야. 이게 정확하게 깨우쳤다고.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구별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대로 집중해야 된다고. 이게 구절구절 시험에서 다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앞 페이지에 한 줄짜리 판례는 요 내용이에요. 얘가 지금 토지 소유자인데 여기에 건물을 신축을 한 거예요. 신축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금 미등기 또는 행정관청 허가를 못 받았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내용 파겠죠? 이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지 않고 자 지금부터 바쁘니까 특약을 맺지 않고 이 말을 생략해요. 전제됐다고 가정하고 해서 이제 토지만을 을에게 매매했다. 그럼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 경우는 이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하더라도 이 매도인에게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인정이 된다. 여기 앞 페이지 한 줄짜리 판례요. 요 내용이라고. 그 다음에 뒷 페이지 지금 여기 색칠한 부분 6줄짜리 요거는 집중해야 돼요. 방금 어떻게 한 거예요? 토지만을 판사하래죠. 근데 이번에는 이걸 세트로 판 거야. 토지하고 미등기 건물을 일체로 매각했다 그 말이야. 얘한테 두 개를 세트로 팔았던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두 개 세트로 팔았지만 토지는 바로 매수인에게 등기 넘어가겠지만 요 건물은 미등기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얘한테 등기전이 안 됐겠죠. 그럼 보세요. 두 개를 세트로 매각을 했지만 매매 결과적으로는 토지에 대해서는 얘한테 등기전 소유권이 넘어왔지만 건물은 미등기니까 얘가 그대로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또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 매도인에게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인정이 됩니까? 이거 묻는데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느냐?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개를 일체로 처분했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서 지겹도록 가르쳐 드렸어. 이게 미등기여도 매매되고 만나보면 사실상 얘가 소유자나 마찬가지라고.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는 법적적 요즘 시험에 한 년마다 나온다는 눈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등기 때문에 얘가 소유자고 얘가 소유자 형식적으로 소유자 달라졌지만 매매 결과 실제로는 이 건물도 누구 거요? 얘 거라 그 말. 그러면서 해보자 그 말이야. 요 건물이 형식적으로 얘 거라 그래서 이 녀석이 얘한테 어이 자네는 왜 내 토지에 건물 갖고 있는가? 요거 철거하라. 만약에 철거 청구하면 누구 건물 날라가요? 그 지 건물 날라가.
이런 또라이가 있겠냐고 말이 지구상에. 그럼 얘한테 철거 청구할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이 건물을 소유관 지상권 인정해 줄 필요 없잖아요. 무슨 말 알아듣었어요? 따라서 요 6조 8은 요걸 세트로 매매한 거예요. 매매했을 때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요 등기 문제 때문에 소유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사실상 이 건물도 얘한테 처분권이 있으니까 얘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매도인에게 간섭법상 법적 인정이 안 된다. 요 판례고 그다음에 이 판례를 한 단계 더 나간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뭐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단 말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자 세트로 지금 매각이 됐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 매수인이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자예요. 건물은 소유자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 건물 동일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병이라 내가 얘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때려서 통합했더니 안 갚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얘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확정이 돼서 이 확정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삼아서 이건 저당권이 아니기 때문에 돈 빌려줬다는 증빙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집행 권한이 아니라 집행력에 부여있는 공적 장부를. 그래서 자 확정 판결 받으면 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얘는 토지만을 강제 경매를 하게 돼요. 건물은 살짝 여기까지만 등기가 안 넘어왔잖아요. 요거는 경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강제 경매를 했다. 그러면 아까 앞에 강제 경매로 소유자 달라진 것도 원래 간섭법상 법정에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강제 경매 결과 토지가 얘에게 건물은 그대로 얘한테 사실상 쪽 얘한테 했으니까 이랬을 때 요 매수인 얘한테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인정이 됩니까? 요걸 묻고 있단 말. 참고적으로 다시 이제 앞에 돌리세요. 이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되는가? 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 판례가 변경이 됐다는 거. 거기 1번하고 2번 판례를 보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시점 1번 판례, 2번 판례는 압류에 앞서서 가압류가 먼저 정해진 경우는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된다. 1, 2번 그렇게 나와 있죠. 요게 기본. 그걸 여기다 대입시키자. 자 보세요. 얘가 지금 강제 경매를 해요. 그러면 경매 지금 실무는 전혀 안 배웠어요. 잠깐만 실무는 실무에서 경매가 나오는데 얘가 경매 신청을 딱 했어요. 그럼 제1단계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요 토지 등기부에 이 토지가 경매에 들어갔다는 걸 만천에 알려야 되니까 경매 신청하면 경매 개시 결정 요 경매가 개시했다. 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요 토지 등기부에 기재가 딱 돼요. 이렇게. 그럼 이 순간부터는 이제 무슨 효력이 생기느냐? 압류 효력이 발생이 돼. 이 토지는 이제 경매에 들어갔다 등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지를 참자에게 처분하면 안 돼. 경매 들어갔으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럼 이렇게 요 시점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강제 경매를 해서 이 토지만을 소유자가 지금 현재 동일은 아니요. 그러면 이 경매에서 기입된 게 여기 경료가 돼요. 그러면 압류 효력이 생겨. 요 시점을 기준으로 이게 동일인 소유가 된다는 거야. 그 동일인 소유 현재 아니잖아요. 그러니 토지만 낙찰됐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간섭법상은 법정은 인정이 안 된다는 얘한테 여기까지가 여러분 시험에 나왔다 그 말이야.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 미등기 건물이다. 토지만을 팔았다. 간섭법상 인정이 된다. 미등기도. 그러니까 세트로 팔았다. 그럼 형식적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더라도 사회적 처분권이 얘한테 있으니까 얘한테 간섭법상 법정 인정해 줄 필요 없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 다시 이제 이 제3자 병이 이 경우에 토지만을 경매했다. 그러면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압류력의 발생 시점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가 되는데 동일인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낙찰되고 이 건물 소유자 매수인 A한테 간섭법상 법정 사건이 이 경우도 인정이 안 된다. 토지만이 강제 경매 들어갈 때도 여기까지 세 군데가 다 나왔다면 여러분 시험에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 다시 뒤쪽으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거기 환지 처분이 나와 있죠. 환지 처분 잤나요? 이게 지금 요거는 지금 옛날 시험에 주로 나왔고 요즘에는 지금 다른 게 나오는데 자, 이 경우 이제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지금 뭐냐에 따라서 간섭법상의 법정 인정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데 매매, 증여, 강제 경매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 중에서 간섭법상의 법정 인정이 되는데 거꾸로 잘 물어봐요.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는 경우 그게 여러분 2차 과목 공법 시간에 배우는 환지 처분의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흔히 말 토지구역 정리사업 이런 경우에 원래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이 갑소였다고 말할게. 그러면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할 지적선이 그어져 가지고 토지는 이 을에게 토지구역 정리 사업 결과 건물은 그대로 가벽에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런 걸 환지라 그래요. 이렇게 땅을 이제 바꿔서 줬다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간섭법상 법정 인정이 되는가? 환지 처분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거. 만약에 간섭법상 법정 인정이 되면 이거 철거 못 시켜요? 저는 구역정리 사업 괜히 했잖아요. 이 토지 환지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따라서 환지 처분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건물 소유자에게 간섭법상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판례요. 그런데 요거는 요즘에는 잘 안 나와. 대신 요즘에 최근 판례가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 요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올해 1, 2차 통째로 합격하시고 합격자 모임할 때 10,000원씩 좀 출연해서 분필닦기 좀 몇 개 좀 삽시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1년 열들에 이 분필가 붙였다 뗐다 하려고 하니까 죽겠네. 아무리 살림살이가 궁핍하고 그렇더니 여러분이 도와줄 것 같아. 증 따고 난 다음에 증 따시고 떨어지면 오지 마시고, 떨어지면 이거 전부 내가 잘 10,000원씩 드려야 돼. 떨어지면 내가 이러면 또 죄인이 되니까 내가 10,000원씩 드려야 되고 증 땄을 때. 자, 환매라는 게 있어요. 여기 환매라는 게 여기 요즘 시험에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 환시 형제들이요. 자, 환지 처분에서 소유자 달라진 경우 간섭법상 법정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환매권, 요게 시험에 많이 온단 말이야. 요게 환매권 행사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 경우도 간섭법상 법정 인정이 안 되는데 요게 최근 판례니까 요게 많이 나오는데 내용이 요거는 이런 거예요. 환매는 나중에 매매에서 나오지만 아주 쉬워요. 지금 토지하고 토지가 지금 나대지 상태예요. 맨 땅이 나대지라면 잘 나오는데 맨 땅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맨 땅인데 갑이 토지를 을에게 이제 매매를 하되 돈이 필요하니까 요거를 영구 매매한 게 아니고 몇 년 이내에 퇴사하고 싶다고 말. 그러면 두 사람이 특약 맺으면 돼요.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토지 대사업계 이런 환매 특약을 맺고서 매매계약 딱 체결한다는 거. 그러면 일단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등기 넘어가니까 얘한테 넘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년이 되면 얘가 환매 대금을 제공해서 토지를 대사오는 거야. 이런 거를 환매를 한다고 말할게. 그런데 여기서 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일단은 요 나대지에 대해서 환매 특약을 맺고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토지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어갔는데 얘는 일단 토지가 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 이렇게. 그럼 보세요. 현재 상태에서 정확히 토지는 얘 거, 건물도 얘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5년 뒤에 환매권 행사를 하다 보니까 토지는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결론, 환매권 행사에 따라서 토지는 원래 소유자 매도인 가격에, 건물은 매수인에게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럼 이건 왜 간사로 보면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다가 환매권 행사다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요 매수인 건물 소유자에게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지금 환매 특약부로 매매를 하면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환매권의 보유가 등기부에 등기가 돼요. 그러면 이걸 누구나 알아요. 이 토지는 현재 을이 소유지만 조만간 5년이 되면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간다. 이걸 얘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상이 가능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이 건물은 조만간 철거 대상이다. 이걸 예상하면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토지는 지금 내가 소유자는 소유자지만 조만간 얘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거. 그럼 내가 지금 건물 짓는다는 것은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셈이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철거될 문이다. 미리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환매권 행사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도 간섭법상의 법정 인정이 안 된대서 요 두 개는 같이 기해야 돼. 요즘 시험은 요게 주로 나온다는 거. 위에 것보다. 요거는 쉬워요.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로 밑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가로친 4번 요거는 간섭법상의 법정 이상권이니까 등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서 제일 위에 동그라미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요 부분을 또 시험에서 집중 출제해요. 이 부분을 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래서 토지는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와 있고 건물은 그대로 갑이 소유자다.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가 간섭법상의 법정이사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일단 얘한테 철거 못 하죠. 그럼 이 사안에서 자
토지는 매수 낼 거요. 건물은 갑소요. 각각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걸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물어본다는 거. 토지 소유자 의리 이 상태에서 토지를 병에게 매각했다. 그럼 당연히 이걸 물어봐요. 여기 건물 소유자는 간섭법상의 법정에서권은 187조가 적용되니까 간섭법이라는 법률에서 소유권 취득하니까 187조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해요. 그러면 여기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다 그 말이에요. 지상권은 물건이죠. 특히 이건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얘는 얘한테 건물 철거 청구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개업할 때 이 두 사람 사이 매매를 알선할 때 중개업자가 특히 주의해야 돼. 옛날에 10여 년 전에 내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 우리 소방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잘못해가지고 돈 5억을 물어줬어. 나한테 상담을 했. 이거는 합의를 했어요. 소송 붙으면 10억 물어줄 거를.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좀 알선을 어떻게 잘못했냐. 이게 얘가 법정에 가지고 있다 등기비 안 나와 있어요. 그만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얘가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현장 가서 전부 다 확인해야 돼. 등기비만 보면 안 되고. 근데 토지는 내 건데 건물은 내 거더라 그 말이야. 그럼 남은 토지에 건물 서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떠올려야 돼요? 얘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확인해야 되나? 등기부사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똘박이 문제거리 없냐. 아, 갑이 의뢰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갖고 싶어 등기 보니까 무단으로. 그러면 요걸 철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 이걸 매수하면 얘한테 철거 청구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관 짓기해서 매수한 사안이 여관 짓기해서 이걸 무너버리고 당신이 크게 여관 돈 떼돈벌서 이렇게 알선을 해본 거야. 그럼 이 사람 모르니까 중개점 말 말고 매수한 거야. 철거하겠다는 얘가 나는 지상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관습법 법정지상권 철거 못 시켜. 박살나쁜 얘기야. 엄청나게 손을 입었어요. 그래서 소송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왔었는데 이분이 내가 합의하라 그랬어. 5억을 합의해서 5억을 물어주고. 그러니까 방에 앉아서 등기만 보면 이거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알선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시험을 떠나서. 알아듣나요? 여기가 그 동그라미 2번 제일 위에 191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간섭법상의 법상 성립 단계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승계인 요놈이 양수인이 승계를 둬서 뭐 없이 등기 없이 지상권을 대항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철거 청구 못해요. 철거 못 시킨다고 얘도. 그다음 이것보다 더 많이 물으면 시험용으로 또 사례 문제로 많이 물으는 것은 요거예요. 이번은 건물이 얘 거니까 요 갖거니까 건물을 얘가 또 평에게 매각한 다음 건물 내 거니까 이렇게 매각. 이거는 시험에서 사례 문제 내가 좋으니까 더 많이 물어보는데 또 있는 대로 집중해서 하도 출제하니까 먼저 건물 소유자 법정 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이에요. 이걸 처분을 했다. 그럼 지상물이 처분이 되면 지상물을 소유하게 한 지상권도 같이 처분된 걸로 봐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이 경우에 평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 취득하겠지만 지상권은 그러나 취득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얘는 187조 본문에 따라서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하겠지만 취득한 지상권 물건을 처분하려면 187 단서가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 지하프로 지상권 등기하고 처분에 따르는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한 줄을 다 물어봐 이렇게. 근데 지상권 등기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지상권 이전 등기 안 됐는 거야. 따라서 얘는 나무 토지 얘가 소유자니까 나무 토지에 현재 지상권 없이 건물 소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기다렸더니 뭐 하느냐. 지금 그동안에 내 토지에 얘가 건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눈에 가시였다고. 요것 때문에 내 토지 사용을 못하니까. 근데 기회는 났다. 얘가 지상권 없이 건물 갖고 있으니까 바로 철거 들어간다 이야기야. 이때 이 철거 청구가 가능합니까? 이걸 그렇게 출제한다는 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철거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럼 이유를 또 시험에서 뭐라? 왜 그러느냐? 순서를 이렇게 잡아야 된단 말이야. 원래대로 하면 건물 양도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먼저 행사해서 지상권 등기 받은 다음 얘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얘가 지상권 설정 등기 조건을 행사 안 하면 얘는 얘한테 갖는 지상권 이전 등기 조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 양도인이 토지 소유자가 갖는 지상권 설정 등기 조건을 얘가 얘를 대위해서 얘한테 행사해요. 당신 나한테 말고 빨리 얘한테 지상권 등기 해줘라 이렇게. 그럼 등기 해주고 그 다음 날 이전 받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얘를 대위해서 얘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 조건을 행사하고 있는데 지상권 설정에 따라 권리 행사를 하는 자에게 건물 철거 청구하면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야.
얘는 재산권의 설정 부담을 용인해야 돼. 이렇게. 따라서 철거 청구 못한다 하면 신의측에 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물어본 게 하나 있어. 그러면 얘한테 철거 청구는 못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순에게 얘가 지금 내 토지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철거 청구는 이제 이런 이유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는 못합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 책에 보면 어디가 뻔냐? 네, 그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뒷페이지였어. 여기 298페이지가 4번에 가로친 1번부터 2번까지 순서대로 써진 거야. 그게 지금 제가 해주면 거기 다 있다고. 이때 이제 거기 제일 밑에 가로친 3번에서 동그라미 2번, 그게 지금 마지막 거라 그 말이야. 부당이득은 뭐 한다. 얘한테 철거 청구는 못하지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는 한다는 거 얘한테 거기까지. 그래서 그 298페이지에 쓰였는 거를 순서대로, 얘 이제 막 순서 뒤집어놨는데 요 스토리가 한 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어. 거기에 이거 구절구절 물어보기 때문에 마지막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그거는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제일 밑에까지 요걸 정리를 꼭 해야 된다 말이야. 그게 시험에 쏟아나. 따라서 297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요거는 토지가 양도된 사례요. 토지가. 그 다음에 뒷페이지는 4번은 법정기사가 붙어있는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요 둘로 나누어서 하도 물어보니까 토지가 팔렸을 때, 요 건물이 팔릴 때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실무에서 중요한 건 요게 중요하고 시험용 사례 문제는 요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298페이지 그 사례들도 완벽하게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지역권. 다시 잠깐 칠판 보세요. 아까 서도 형처럼 지역권은 출제 비중이 옛날에 5년에 한 번쯤 그렇게 낮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해년마다 한 문제 조금 나오는데, 이게 딱 나오는 법이 정해졌어요. 지역권의 의 내지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의 성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효체대 갈 때 분묘지역권과 더불어서 기타 자산권 중에서 지역권의 시효체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역권의 시효체대 요 세 군데서 나와요. 나오면은 한 문제가. 따라서 먼저 개념에서 정확히 한 가지만 좀 주의하자고 말이에요. 지역권은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개념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이렇게 됐다고. 이 말은 아까 주의 토지상 상림권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걸 말한다는 말. 여기에 갑지다, 여기에 을지다, 여기에 도로 공로가 있다. 그러면 이 갑이 지금 을지를 통행해서 공로에 도로에 출입이 불가능하면 이 토지 효용 가치는 떨어져요. 여기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한다 그 말은 자기 토지의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이거를 편익을 위한다 요리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행이 불가능하면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을지를 통행을 해야 되고, 이때 이 을지를 통행하기 위해서 갑이 을지 소유자 을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체라고 얘 앞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면 얘가 흔히 말하는 통행 지역권을 취득해서 요 을지를 통행을 한다 말. 이때 편익을 정받는 갑지 같은 것을 글자 그대로 요역지 그라고, 요 을지 요거를 승역지 그렇게. 여기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이어야 돼. 그러니까 승역지는 한 필 일부도 상관이 없고, 이런 게 이제 지역권이라고 하면. 근데 이거를 개념에서 뭘 유념해야 되냐? 요게 땅지자라는 거예요. 땅지자. 요게 이제 역자는 영무를 말하는데, 한자는 모르니까 영어는 잘 알죠? 요 서비스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떠버려. 토지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를 지역권 거래요. 사람 말고 토지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말이야. 토지가 편익을 제공받는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지 지역권 거래요. 만약에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편익을 제공받으면 그는 사람인 줄 알아서 인역권 거래요. 예를 들어서 개념에서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갑지인데 여기 이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토지에 고울이 생겼어요. 고울이 생기면 토지 효용가치가 떨어져. 근데 이 을지에는 토사가 엄청 많다고 말이요. 그럼 토사를 채취하다가 고울을 메꾸면 토지 효용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지역권 설정이 가능한데, 참고적으로 지상권은 수목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 빌려 쓰는 거니까 설정 목적이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설정 목적에 제한이 없어요. 요거는 통행을 목적으로 설정이 됐죠. 근데 이거는 이제 토사 채취 목적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해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목적에 제한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토사 채취 목적을 지역권에 설정하면 얘가 이제 지역권자로서 토사를 채취하다가 골 메꾼다. 그러면 토지가 편익을 정받으니까 이런 거는 지역권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 갑이 도자기 공이다 또는 유리 생산업체다. 도자기를 굽게해서 유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토사가 필요하다. 그럼 이 경우도 토사 채취 목적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한가? 자, 토사를 채취했다. 도자기 굽는다. 유리 생산. 이번에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 갑이 편익을 정받잖아요. 토지가 아니고 이런 거는 지역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걸 기본으로 물어보니까 점검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의인안에 얘도 들어가 쭉쭉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기억번 요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가 방금 이야기 준 것처럼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적 편익을 위해서는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고 말이야. 요거는 토지가 편익을 정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 그 밑에 편익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디귿번 지역권도 유상 무상 불문해요. 무상으로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고 뒤에 넘기세요. 요역지와 승역지사 관계에서 동그라미 니은번 요역지는 반드시 한 피라 되나 승역지는 한 피의 일부에도 상관이 없다. 그거 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을 성질해서 토지의 공용적 성격이 뭐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나왔다시피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지상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번 지상권을. 자, 지상권은 특징이 이거였어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럼 지상권자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자만이 독점해서 사용을 하는 거렇게. 대신 지상권 존속権끝날 때까지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를 지상권자가 공동으로 이용을 못해요. 얘가 독점해서 쓰는 거렇게. 근데 지역권은 안 그래요. 지역권은 가장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온 것이 요 통행 지역권인데, 통행 지역권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이 경우에 요 갑이 자 요게 승역지라고 말이요. 요게 승역지.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승역지를 1년 365일 24시간 밤잠을 안 자고 왔다리 갔다리 할 일은 없지 않냐 그 말 이렇게. 따라서 지역권의 경우는 지역권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승역지 소유자도 승역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지상권하고 또는 전세권하고 본질적인 차이야. 그래서 토지의 공동 이용이 지역권의 특색이다.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역지 소유자도 승역지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물권법 들어오자마자 물권적 조건을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서 물권적 반환 조건은 점유 침탈이 있어야 되니까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권의 경우는 물권적 반환 조건 인정할 수 없다. 이걸 배웠는데 저당권하고 여기 지역권이야. 여기 지역권의 경우도 요 승역지를 제3대가 침탈 뺏어갔을 때 여기 지역권자가 뺏어간 놈한테 야 인마 내가 이 토지에 지역권 가지고서 나한테 반환하라. 요거는 안 된다. 왜냐? 얘가 독점에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청구는 못 한다는 거. 따라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핵심. 배타적 지배권이 아니므로 바꿔 토지의 공동이용의 특색이기 때문에 물권적 반환 조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찾았나요? 그거 딱 점검하고 저당권하고 똑같아. 그 다음 부종성 수반성도 치겹도록 출제해요. 부종성 수반성. 거기 292조에서 2항 동그라미 2번 요게 부종성이야.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으로 설정이 돼요. 따라서 지역권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 못해요. 요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으로 설정이 되니까 요역지에 종속된 성질을 간다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거 가지고 있는 지역권만 따로 이렇게 양도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더 나가서 가로친 어디가 붙냐? 예. 동그라미 1번이가 부종성을 설명한다. 뒷구절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것도 취급대로 묻는데 이거는 다행스럽게 거기다 예를 하나 드러났어요. 예를 자 물건이 아닌 권리 중에서 저당권을 격차되는 것은 딱 두 개예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에요. 지역권은 저당권 설정 못해요. 따라서 거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 말은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저당권으로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뒤에 예컨대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겹도록 출제를 해. 이런 거를 부종성 그래요. 그 다음 부종성 때문에 인정된 게 수반성이에요. 지금 여기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으로 설정이 되니까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양도 뭐한다? 담보 제공 뭐한다? 지역권 설정도 뭐한다? 저당권 설정 뭐한다? 그러면
논리학적으로 부정석 때문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 그럼 이전이 되면 지역권도 따라서 이전이 돼야 되겠죠. 여기 지역권은 요역지에 종속된 성질을 가지니까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도 따라서 이전이 돼야겠죠. 이런 거를 수반성. 이때 이 수반성의 경우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요역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경료되면 주의해야 돼요.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역권은 자동으로 얘한테 이전이 돼요. 등기 없이. 그 다음 이 경우에 이제 특히 또 신경 쓰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수반성은 특약으로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사람이 토지를 매매를 하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되 지상권은 이전하지 지역권은 이전하지 않는 거로 특약을 맺으면 소유권만 이전되고 지역권은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특약에서 그럼 수반하지 않는 지역권은 얘한테 필요 없다는 거니까 그거는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 수반성은 특약에 의해서 폐지할 수 있다. 292조 1항 정리 따박따박하고 이런 거 틀리면 정말로 점수 딸 거 없어요. 동그라미 1번 부정성 동그라미 수반성 거기 다 있으니까 이전 등기 없더라 지역권 이전 흐름이 생긴다. 그거 써 있잖아. 특약으로 폐지할 수 있다. 그 수반하는 지역권은 소멸하는 거야 이게. 이거 정리 잘하시라고. 이런 거 틀려보면 점수 딸 게 없어요. 공짜니까. 그다음 불가분성. 요게 이제 방금 위에 나왔다시피 요역지의 일부만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는 거야. 요역지의 전부를 위해서. 그래서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야 되니까 지역권이 설정이 되니까. 따라서 불가분성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 요역지가 공유라고 말이요. 요역지가 여기 요역지 갑이 지분 2분의 1 A가 지분 2분의 1 공동소유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공유자인 갑이 지역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는 어쩝니까? 요걸 묶었는데 지분은 공유물 전부 효력을 미치잖아. 얘는 2분의 1 전부 사용하잖아. 그럼 이 전부로 해서 지역권이 설정이 되잖아. 그러면 이 갑이 지역권을 취득했으면 다른 공유자도 똑같이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거를 불가분성 그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같이 따라서 지역권 취득합니다. 이런 걸 불가분성. 공유 지분의 성질 때문에 지분은 공유물 전부 효력을 미친다. 이 공유물 일부만 있으면 지역권 설정을 못한다. 따라서 얘가 취득하면 얘도 취득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것이 우리 아까 취득시효 공부를 했죠. 취득시효 중단 문제가 여기에 걸려. 그게 뭐냐면 그 법조문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보세요. 295조 2항에서 따라서 이제 이 동그라미 1항 때문에 2항이 나오는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権중단 이 말은 취득시효 중단은 그 이야기예요.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들은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잠깐 7번 취득시효 공배성 이거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불가분성에 의해서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는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불가분적으로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찌 되겠냐고 말이야. 지금 얘네들이 얘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처라고 등기한 적이 없어요. 등기한 적이 없어. 근데 통로를 개설해서 공유는 갑이라는 놈이 통행을 하더라는 거렇게. 그럼 이게 20년이 되어버리면 얘가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을지를 요게 승역지 요거를 이제 통행을 한다. 20년이 지나버리면 통행 지역권 시효 취득하니까 승역지 소유자 을이 권리행사를 했어. 취득시효 뭐하도록. 권리행사 한번 해보세요. 간단해. 하지 마라. 발모아지 확 불려볼 테니까. 여기 이제 권리행사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자의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런데 A라는 공유자가 통행할 때는 얘가 권리행사를 안 했어요. 중단 조치를 안 취했다고 말이에요. 방임을 해버렸어. 왜? 이쁘니까. 내 맘이니까. 아줌마가 양산시고 쌀랑쌀랑 갔는데 어떻게 발목까지 불려고 거기냐면 때부터 붙어. 그러면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 A라는 공유자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겠죠.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겨부잖아. 보세요. 이 여자가 지역권 시효 취득하면 불가분성 얘도 지역권 다시 취득해버리잖아. 그러면 얘한테만 취득시효를 중단시켜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시효 중단시키려면 싸가지 없는 아저씨든 이쁜 아줌마든 불문하고 지역권 행사는 전 공유자에게 발목을 확 건드려버려. 이렇게 권리 행사해야 된단 말이야. 지역권 행사는 전 공유자에게 중단 조치를 취해야지 중단 요력이 생긴다. 요 이야기야. 논리적으로.
이런 거 이해하면 좋은데 잠이 살살 오는데 이해는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불가면 체크라도 해놓으시고. 그 다음 지역권을 취득해서 2번에 지역권을 취득쇼 있죠.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정리를 꼭 해놓으라고 말이에요. 왜 이게 이제 시험에서 집중 나오느냐. 지역권 부분에서 의 성질과 더불어서 지역권은 모든 지역권이 시효 취득이 다 가는 게 아니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효 취득이 허용이 된다. 이렇게 못질이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계속 지역권은 글자 그대로 지역권의 권리 행사가 지역권의 내용이 중단 없이 실현되니까 지역권을 중단 없이 계속 행사한다. 이런 거를 계속 지역권 그래요.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하는 지역권 같은 것이 계속 지역권에 해당이다. 통로 개설했으니까 계속 여기 지역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 지역권은 글자 그대로 지역권의 존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표현 지역권, 계속 지역권은 중단 없이 지역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계속 지역권, 표현 지역권은 외부에서 지역권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하는 통행 지역권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통행 지역권이나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 판례가 몇 가지 전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반드시요. 이 갑이 지금 시효 취득하고자 한다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요.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할 것. 요게 전제가 돼야 돼요.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해서 시효기간 20년이겠죠. 거기 보면 가로 1번을 봐보세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서 통로를 개설해서 이게 핵심 요건이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승역지 상권에서 개건할 때 245에 규정된 기간 20년을 말해요. 따라서 결론. 이 요역지 소유자가 반드시 통로를 스스로 개설하고 요걸 20년 통행한 사실이 있어야지 얘가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하는 거야. 따라서 남이 통로를 개설한 것을 무임승차했다. 이런 경우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 못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거는 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아까 상림권에 제일 중요한 것이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가르쳐줬죠. 요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이 통행지역권이나 이 주의토지가 똑같잖아. 이렇게. 근데 아까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통행을 하되 상대방 부동산 소재 입은 손해는 얘가 뭐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얘는 토지 사용권 있을 때만 주의토지 통행권 취득했죠. 불법 점유자는 주의통행권 취득 못했잖아. 이 원리가 이 경우 똑같이 적용이 돼. 따라서 그 밑에 가로친 2번. 아까 주의토지 통행권 똑같아. 토지 소유자 누구만이야? 기타 사용권에만 시효 취득하고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 뭐한다? 뭐하고 똑같아요?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똑같잖아. 그죠? 그 다음 최근 판례가 하나 있어. 그게 시험에 나오고 얘가 안 써놨는데 아까 방금 이야기했어.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행권이 인정이 되되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죠. 그러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얘가 시효 취득해서 을지를 통행을 해요. 그럼 얘는 손해 입잖아요. 그럼 손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있는가? 여기 이제 최근 판례인데 통행지역권에 최근에는 빠졌는데 모르면 뭐하고 똑같이 주의 토지 통행과 똑같이. 따라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지역권자는 보상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절대 주면 안 돼요. 다시 하게요. 주의 토지 통행은 상림권하고 통행지역권은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판례도 똑같이 나와 있어.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 사용권자만 인정이 되잖아요. 불법 점유자 통행권 취득 못 하잖아. 통행지역권도 불법 점유자 시효 취득 못 해요. 마찬가지. 상대방의 손해 보상해야 되잖아.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도 상대방이 뭐 손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책에 중요한 판례인데 빠져있어. 지금 최근 판례인데. 모르면 뭐하고 똑같이 사고하자.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이제 진짜 물어본다. 이건 단답식으로 무조건 맞춰야 돼. 지금 시효 취득에 대한 몇 번 이야기 주는데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 등기해야죠. 등기해야 되잖아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분묘기지권 등기해야 돼요. 분묘기지권 등기할 필요 없죠. 이유는 봉분이 공시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무지 물어봐요. 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때는 지역권 등기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틀리고 안 좋는 거예요. 이게. 원칙은 항상 취득시효는 뭐 해야 돼요? 등기. 이것도 등기해야 돼.
내가 통영지역구는 시효처라는 거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시효처 들어가려면 유일하게 뭔만 필요가 없어. 분묘 기득권만. 그래서 그 이유를 잘 깨우쳐라. 분묘 기득권은 요 봉분 자체가 공시 역할을 하니까 정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 등기 문제 무리지게 물어봐요 시험에서. 근데 이거 맞춘 사람 별로 없다고. 정리 정돈 시효처 등은 원칙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지역권을 시효처라는 게 전부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럼 뭔만 분묘 기득권을 시효처라는 것만 등기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나요? 거기 통영지역권은 하도 물어보니까 그 등기해야 된다. 그것도 꼭 책에 빠져 있으나 점검하셔야 된다고. 요 세 개 비교하셔야 돼요. 소유권 시효처득 등기해야 된다. 분묘 지역권도 시효처 등기해야 된다. 그냥 원칙을 딱 정리하시면 돼. 지역권은 시효처득은 아니야. 지역권이 아니라 점유취득 소유권은 원칙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분묘기득권을 시효처된 것만 봉분이 공시효과는가 등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지역권도 등기하셔야 돼요. 그다음 뒤에 넘겨보세요. 나머지 거 지역권 혈압 뭐 나머지 거 TP니까 안 읽어도 돼요. 걱정스러워도 안 읽어도 돼. 시험에 안 나와. 그다음 전세권 펴보세요. 여기 이제 전세권 관련해서도 뭘 이제 처음부터 신경을 좀 써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세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세 계약을 좀 체결하죠. 실생활에서 이 전세 계약이라는 건 무지 체결해. 일단은 우리가 좀 배우잖아요. 영유물권 전세권하고 실생활에서 우리 백성들이 무담시 지금 하고 있는 전세 계약하고 구별을 좀 하셔야 돼. 이게 구별이 안 돼버려 엉망진창이 돼버려. 이거하고 이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면 머릿속으로 그런다고. 아 내가 저번에 주인하고 제 전세 계약 그거구나. 아 이거는 내 자신 있어. 안 자신이야. 전혀 달라버리게. 전혀. 이것부터 구별을 좀 하셔야 돼. 10분 쉬었다 1시간만 더 가세요. 원래 5시인데 다시 안 됐어요. 힘드실 것 같아서 10분만 쉬었다가 1시간 먹어 보내드릴 테니까.